과거 시험을 본 세대였던 서희는 이미 송나라에 사절로 파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어느 정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서희의談판은 계속됩니다. 거란은 고려가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고 서희를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던 이 거란의 소선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조빙이란 말을 쓰는데요. 조빙. 국교를 맺고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국교를 맺자는 것으로 거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정말 고려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교를 맺자는 거란의 의견을 서희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조건을 답니다. 환아구지, 우리의 옛 영토, 그러니까 고려의 옛 영토인 압록강 유역을 되돌려주면, 그러니까 고려가 거란과 국교를 수립하는 조건으로 압록강 유역을 고려 땅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소선영은 거란의 왕에게 이것을 알리고 일주일 뒤 거란은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압록강 유역을 고려 땅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란이 이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란과 고려의 전쟁살 연구한 유재성 박사. 그는 사료와 현재 남아있는 지도 가운데 북한 지형을 가장 정밀하게 묘사한 조선 총독부 지도를 근거로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온 경로를 낱낱이 지도상에 그려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를 쳐들어온 거란군의 진로를 추적해냈다. 거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길을 피해 산을 타고 고려로 진격해 들어왔다. 그리고 박주 일대에서 고려군과 접전을 벌인다. 봉산성에서 거란군은 안용진 전투다. 유재성 박사는 단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로 안용진 전투에서 찾고 있다. 이 안용진 전방에 상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도수와 유방해군이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에 거란군은 더 이상 남진할 기도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직 항복만을 재촉했다. 이것이 안용진 전투의 이 성격을 또렷이한 기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이제 여기서 거란군이 왜 이 자꾸 화의를 다급하게 독촉을 하느냐. 고려군은 대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전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안용진 전투에서 고려는 통상적인 전술에서 벗어나 성 밖으로 나아가 거란군과 맞서 싸웠다. 그 결과 고려와 접전을 벌이던 거란이 봉산성으로 퇴각한다. 당시 고려군은 거란군과 어떻게 싸웠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기마병에 맞서 싸워야 했던 고려군대는 검차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차는 앞에 창을 매단 일종의 수레다. 날카로운 창을 앞에 꽂은 검차는 돌격해오는 말을 향해 굴러가면서 기마병의 허를 찌르는 무기다. 말을 향해 공격하는 이 검차는 말을 쓰러뜨리고 무기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기가 거란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안용진 전투를 이끈 고려군 장수는 발해유민 대도수였다.
그들과 더불어 싸워 물리쳤다. 대도수는 발해 세자 대광현의 아들이다. 진격하지 거란과의 전투에 발해 유민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요청하였다. 발해가 멸망할 때 직접 발해 그 거란군과 싸웠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거나 혹은 뭐 그 손자 세대 정도 되는 그런 인물들로서 이들이 아마 그 뿌리 깊은 거란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거란은 안용진 전투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 바로 이 시점의 의미를 서인은 정확히 포착한다. 거란군이 초동 약전에서 거쳐 지나온 그 연변에 있는 고려군은 전투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군이 이 교전 상태에서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경우에 그들은 거란군의 무서운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압록강가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가 쌓아둔 성이 산재에 있었다. 거란군이 퇴각할 경우 이 성은 거란군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거란군은 퇴로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 고려 땅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거란군이 남진을 하지 못하고 장기전에 들어간다면 거란군은 완전 포위될 위기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란군은 속도전에 강하다. 단숨에 수도만 장악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거란군은 무조건 남진에 주력했다. 그러나 거란의 전술이 고려에선 통하지 않았다. 辽朝的军队是主要是骑兵，骑兵他善于在草原作战，广阔的平原。你假如到山地里面、丘陵里面，他就不方便了。所以他这个也对，就是从兵种来看，跟地形有关系。这个地形不适合骑兵的，那就不行。你比如说水兵作战，你境内草原上你能做吗？他训练的是水兵战术，是不？所以这个因素。对对对。 고려는 고구려의 청야 전술을 거란전에서 이용했다. 고려군이 퇴각할 때는 들판에 불을 질러 적이 곡식을 군량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11월. 날씨는 추워지고 거란은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위기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거란 장수 소손영은 단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장에서의 미묘한 전세의 변화가 단판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이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전투는 처음으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 시점을 서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판 결과 고려는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성은 서희의 단판으로 개척한 강동 6주 가운데